김종현입니다. 금일 본의원은 시장님과 제5차 시정 질의를 통해 첫째, 의정부시 국제빙상장 유치, 포기 관련 질의, 둘째,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시정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금일이 이제 5차 시정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국제빙상장에 대한 의정부시 유치권에 대한 포기는 시민분들 많이 아쉬워하는데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의정부시가 충분한 공간이 있고 여건이 됐다라고 하면 저도 빙상 경기장 유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유치할 만한 적절한 공간이 없고 이런 한계 때문에 부득이 의정부시하고 바로 경계 지역인 양주 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사안들의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 이제 의정부 시민분들을 위해서 지금 국제빙상장 추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릉 국제빙상장이 이제 2027년에 철거가 되면서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새 빙상장을 이제 그 건립을 이제 부지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기간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좀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부터 올해 2023년 2월 8일까지 이제 공모 기간이 있었고, 제가 이제 시정 질의가 2023년 10월 26일 날 그 국제빙상장 유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내용은 400m 국제구경,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태릉을 뺀 그 강릉과 그리고 이제 제3의 이제 부지가 대한민국에서는 400m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으로 아마 설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했던 내용은 500평방미터에 그 평수로 15,000평 정도 되죠. 2천억으로 이제 그 구성을 하겠다, 국비로 구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공모와 이제 총 7개 지자체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서구의 청라지구, 그리고 인천특별자치도의 철원군, 춘천시, 원주시, 이렇게 이제 총 7개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늘 이제 시민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가까운 양주시도 마찬가지고 동두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의정부 같은 경우는 빙상에 대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 좀 아쉬움을 좀 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질의를 하는 건데 아쉬움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치할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앞장서서 유치를 했을 겁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지역보다도 의정부시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유치를 했더라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빙상 인프라, 또 그리고 면면이 이어져 온 빙상인들의 역사, 자부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왜 빙상 경기장을 유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었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쉬움을 좀 더 행정으로 이반했으면 그 아쉬움을 다시 한번 좀 표출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네. 그래서 공모 진행을 좀 계속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진행 1차 심사가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공모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현지답사 및 2차 심사가 지금 2023년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이제 현장 실사가 들어가고, 최종 부지 확정은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올해 2023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최종 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 통보는 올해 상반기에 각 7개 지자체 중에 통보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제가 이제 왜 이제 시장님께 의정부의 국제빙상장에 대한 유치가 가장 그 가능성이 높았고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양주시에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시민분들도 아마 이걸 보시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텐데, 일단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초중고 엘리트 총 6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엘리트 국제 빙상 엘리트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직장 운동부에 김민선 선수를 포함해서 총 국가대표가 청소년 국가대표, 그다음에 이제 그 성인 국가대표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 우리가 의정부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가 우리가 능가할 수 없는 강력한 국제 빙상의 어떤 그 메카 도시로서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포기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예. 올해 2023년 1월 2일 날 양주시와 시장님 국제 빙상장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협약을 체결했던 그 이유가 예. 뭡니까?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아쉬움만큼이나 저도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정부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선수 또 그리고 단체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나마 그래도 차선책이 무엇일까 하는 점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양주와 바로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곳에 양주에서 유치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 의정부시가 같이 힘을 다한다면 물론 의정부시에 그런 체육시설이 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의정부와 경계선에 양주에 두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같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 아쉬운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금송아지가 50마리가 있고 100마리 있고는 우리랑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주시 고읍지구에 그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읍지구 나리공원에 이제 추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황금알을 낳는 국제비행장성을 포기한 게 얼마나 큰 피해를 손실이 됐는지를 제가 시장님께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도 한번 그 시정지를 했었는데 그 2023년 작년 기준 빙상 선수 그 등록 선수를 보니까요. 경기도가 424명, 그리고 서울이 410명, 그리고 강원도가 49명. 그래서 지금 빙상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총원 수가 883명입니다. 그 중에 경기도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국제 빙상 선수들이 834명으로 94%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빙상장을 만약 의정부시에 유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비수기라 그러죠. 그 국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의정부에 관내에서 자그마치 거의 1000명이죠. 834명 정도의 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당연히 낙수 효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 낙수 효과로 볼 때도 그 1000명 정도의 우리가 선수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고 그 재밌는 결과를 지금 김포시에서 결과를 내놨어요. 그 시장도 아시다시피 그 국제빙상제 유치 시에 최소 4,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결과를 내놨고요. 그리고 향후 30년 1조 2,500억 이상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연 단위로 계산해 볼 때는 의정부시로 볼 때 연간 400억 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국제빙상장을 포기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 의정부 시민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막대한 경제적 예측에 대한 손실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포기가 아니고요. 너무 아쉽지만 적당한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지 면적이 이게 이제 부지 면적의 개념이 건물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한 절반 이상은 건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5,000 입방미터라고 하면 우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땅 중에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에 적어도 최소한 한 12만 5천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그 연면적이 바닥 면적이 20%밖에 되지 않는 땅이라면 최소한 12만 5천 평방미터가 되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저도 왜 제가 우리 의정부시에 국제 규모의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걸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을 왜 택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 반복해서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님의 계속 지속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가 없어서 그 답변서도 뭐 적시가 됐습니다. 유효부지가 없어 부득이 현실적으로 포기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그 명시를 했는데 이러면은 결국 의정부시에 아무것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땅이 없어서 못한다는 부분보다는 없는 부지라도 쥐어 짤 수 있는 이게 시장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 시장님을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정부 시민분들께서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전능한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의정부처럼 이렇게 토지 이용 규제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꼭 필요한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게 되는데 이 스케이트 경기장은 아쉽지만 우리 의정부 경계선으로 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본 의원은 좀 다소 이제 아쉬움을 이제 표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곡체육공원 이제 부지가 6만 657평방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전에 이제 안병현 시장 때도 여기 이곳에다 이제 국제 테니스장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차라리 이 신곡체육공원 부지를 우리가 국제빙상장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제한 구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었던 거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좀 아쉬움이 없습니까? 예, 신곡체육공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현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면적으로 한다면 그 면적보다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의 절반 정도 면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또 푸는 문제, 정부가 원천적으로 그린벨트 풀어서 이 시설 경합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결격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그린벨트를 풀어서 시설을 하기에는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2027년에 태릉에서 떠나서 그것을 맞추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기까지 제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7개 자치단체, 다른 우리 의정부를 뺀 6개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들이 부득이 의정부하고 붙어 있는 양주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전 시장은 가능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안 된다는 부분이 전 시장께서는 거기다가 예? 국제 빙상 경기장 넣는다고 하지 않았고요. 아니, 전 시장 테니스장을 안병현 넣는다고 경우에는 했었죠. 국제 빙상장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보조 그거는 경기장 잘 그리고 이제 스탠리에 아시지만 예. 저 종합운동장 옆에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운동장 옆에 잘 아시지만 현재 좋은 종합운동장을 있고 천연 잔디 규정이 있지만 보조 경기장, 축구 경기장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해서 거기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닥 면적만 하더라도 이번에 제시된 기준에 의하면 굉장히 부족한 공간입니다. 거기를 제대로 쓰려면 거긴 자연 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는 있겠지만 이 시설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입체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빙상 경기장을 만들었을 때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유발 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 전지훈련장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과 관련한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연계되어졌을 때 이렇게 큰 경제적인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 마치 아파트처럼 바닥 면적을 최대한해서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형태가 되어져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없다라고 보였고 근본적으로는 종합운동장 옆에 그 공간은 저는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엘리트층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고심 끝에 저희가 의정부 경기에 있는 양주 지역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시장님의 그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그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전 시장부터 준비했던 그 행정 그 국제빙상장을 준비했던 그 자료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했다면 타당성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시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2023년 1월 9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가 됐고 자랑스럽게 의정부 고등학교 허석 선수 그리고 의정부 여고 임예원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죠. 그래서 처음 도입된 스피드 스케이팅 혼성계주에서 자랑스럽게 또 의정부의 자랑스럽게 한 또 빙상인으로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2023년 3월 6일 날 두 선수를 초청을 했나요? 네, 그랬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도 의정부시가 빙상 스포츠의 메카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과 그 빙상장에 대한 어떤 의지와는 또 역행하다 보면 어떻든 앞으로 우리가 의정부시가 국제 빙상의 메카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 추진 동력을 꺾었다라고 또 국제 빙상인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가슴속으로 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선수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 중에 우리가 국제 규모의 빙상 경기장이라고 하는 약속은 못 지키겠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이 선수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뭐 국제빙상권은 이미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그 시민들의 어떤 아쉬움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제 행정에 있어서 좀 더
이런 국제 비상적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길 다시 이게 향후에 이런 제2, 제3의 건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현안되는 부분이 이제 도봉면허 시험장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시민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지금 오늘도 우리 장암동 주민분들 그리고 시민단체분들이 지금 와서 좀 방청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암역에 장암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요즘 시민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연역을 배경을 좀 설명하고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날 서울시 노원구 의정부시는 동반선장 및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도봉운전 면허시험장 장암동 254-4번지 1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장암역 이전으로 이전을 하겠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예, 왼쪽에 지금 보이는 그 자료가 왼쪽이 안병영 시장 때 차량 기지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도봉 차량 기지죠. 도봉 차량 기지가 25만 8천 평방미터에 인접해 있는 면허 시험장 이전 대상지가 면적이 한 5만 425평방미터 정도 되는 이 면적이었습니다. 근데 시장께서 여기에 도봉 면허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포기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이 이번에 시장께서 협의해서 이끌어낸 군부대 이전 도봉 면허 시험장 이전 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면서 계속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때 당시에 안병시장은 서울시는 의정부시와 상생발전 지원금 50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이렇게 이제 도봉에 장암도 254-4 일대에 면허 시험장을 집어넣겠다라고 했고 500억 원의 이제 산출 근거를 찾아봤더니 서울시가 350억 원 그리고 노원구가 150억 원 이렇게 이제 근거를 나눠서 분담을 하겠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와 이제 노원구가 이제 이 도봉 면허 시험장을 그토록 빼고 싶은 이유가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면허 시험장을 이제 장암동으로 이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죠? 예, 노원구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 요인이 아마 두 가지였을 겁니다. 창동 차량 기지가 하나가 있었고, 그건 이전의 계획도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장암동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이죠. 그래서 의정부시에 우리 장암역 근처로 이렇게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반대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운전면허 시험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혐오나 기피 시설이라기보다는 장암동 일대를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게 써야 되는 땅인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봐서 그 언저리에 40만 평방미터 정도가 개발이 가능한 우리 의정부시의 땅입니다. 의정부시의 땅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과 바로 맞닿아 있는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서울과 맞닿아 있는 땅 중에서 주거지가 아닌 새롭게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이 바로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을 전임 정부 때 우리 7기 때 하고자라고 하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토지이용 계획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가 그 반대를 하게 된 그 결정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잘 아시지만 굉장히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서울에 굉장히 일자리에서 종속적입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 중에서 53%의 일자리가 의정부 바깥에서 갖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쯤 되는 도시에 이런 베드타운이 되는 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추세가 더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1인당 GRDP 개념에서 보면 우리 의정부시가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잠재력 있는 땅에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 땅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서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저희가 장암동 일대에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이 들어오는 건 제가 분명 정책적으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지켰고, 그리고 서울시나 노원구도 더 이상 들어오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시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아까 사진 1-1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시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노원구에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지금 그 도봉 운전면허 시험과 그다음 그 면허 시험장 그 창동 차량 기지가 한 17만 9,578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 면허 시험장이 6만 7,420평방미터를 통해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조성을 하면서 기피 시설인 그 면허 시험장을 장암동을 이제 어떻게 보면 빼는 그런 이제 그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면허 시험장 이전 대상지 왼쪽입니다. 왼쪽 사진에 그 면허 시험장 이전 대상지 도봉 차량 기지의 면적이 불과 5만 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면허 시험장 이거가 들어선다고 해서 여기에 발전 계획이 들어서지 못한다는 점도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점 하나고, 이제 이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왼쪽 그러니까 장암역 인접에 있는 면허 시험장은 가능하지만 우측에 있는 구무대 이전 면허 시험장은 가능하다. 저는 이 논리는 좀 맞지 않거든요. 이 답변은 아꼈다가 시장님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분명히 좀 그 장암동 인접에 있는 도봉 면허 시험장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저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님께서도 뭐 이전 협의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2023년 6월에 시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도봉면허 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의를 해지하는 그 좋은 결과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아까 그 무효에 대한 근거를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봉면허 시험장이 차량 기지, 그러니까 도봉 차량 기지에 그 도봉면허 시험장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근거뿐만 아니라 근거 법령에 또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거 법령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 47조 제 8호.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요. 법령 제가 한번 시장님께 한번 그 조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7조 제 1항 제 8호. 법령과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안병희 시장이 그 차량 기지에 도봉 차량 기지의 면허 시험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의회 의결을 패싱했던 문제점이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 맞물려서 시장님이 요번에 노원구와 협의했던 장암동 부대 이전에 대해서도 의회와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노원구가 저희들한테 제가 저기 우선 저 지도로 하나만 좀 띄워보시죠. 저도 분명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논의됐었던 그 공간하고 지금 그 공간에 넣어야죠. 준비를 하셨군요. 여기를 보게 되면 그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종전의 장암역 부근의 그 표시입니다. 그 일대가 이렇게 평지로 약 40만 입방미터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원구가 지금 변경 이전지라고 그 노원구 의견을 내온 것이 어디냐면 전에 군부대가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군견 훈련소로 쓰고 있었던 그 곳인데 그 오른쪽 지금 그 파란색 오른쪽 부분이 전부 잘 아시지만 다 수락산 산자락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먼저 있었던 곳하고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하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아직 저희가 의회랑 상의를 할 만큼 논의가 진척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노원구 쪽에서는 우리가 저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 지금 아까 그 파란색으로 표시입니다. 그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구체적으로 뭐 협의되고 이런 것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랑 협의를 하려면 최소한도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한 거 서로 협의한 내용들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의회랑 상의할 문제이고 그런 것이지 아직 그 단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협의가 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방금 하신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제가 우발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군부대에 있는 장암동에 있는 군부대 이전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정부 행정구역이지만 의정부 소유지가 아니죠. 예. 예. 노원구 소유 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3년 4월에 노원구 소유의 공릉동 25-33번지 일대 육군사관학교 전체 부지는 아니고요. 이 육군사관학교 부지 중에 일부 부지 2,682평방미터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전체 면적은 149만 6,979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 2,682평방미터인 노원구 부지와 국방부 소유인 의정부 장암동, 방금 말한 군부대 이전 부지죠. 381번지 일대 48,077평방미터 부지를 막교환한 거죠. 맞습니다. 쉽게 그러면 노원구와 국방부의 부지를 막교환하면서 의정부의 행정구역이지만 이 부지는 현재로서는 노원구의 소유를 갖고 있는 부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 12월 17일 날 시장님,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장암동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 협의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혹시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협의의 주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중심으로 볼 때 동북부 지역에 산업이 그럴듯한 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약한 반면에 잠재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군데 축이 있는데 하나가 홍릉 그리고 또 하나가 노원 그리고 의정부의 바이오 클러스터처럼 연결한 바이오 벨트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 전체 부지에 대략 한 180만 평방미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130만 평방미터는 그 홍릉 일대고요. 그다음에 노원 쪽에는 한 25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고요. 40만 평방미터 정도가 우리 장암역 일대에 있는 그 부분을 바이오 클러스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하나의 축선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축선에 대해서 그 바이오 클러스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협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부터 뻗어오는 축선이기 때문에 서울과 같이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같은 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물량 그리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물량이 부족하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물량 같은 것들을 같이 계획 속에서 넣어서 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게 주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창동기지죠. 노원구에 있는 창동기지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그리고 지금 이후에 그 도봉면허 차량 기지에 있는 그 부지를 바이오 메디컬과 이게 한 축으로 가겠다는 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원구가 중심이 된 고축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장암동 쪽에 우리 또 하나의 축 이것을 같이 연관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그런데 인권성 인접성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판단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벨트라고 하는 것 그 개념인데요. 우리가 흔히 벨트라고 말할 때는 20-30km 정도 떨어져도 벨트라는 개념 속에서 묵습니다. 그런데 창동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7-8km 정도 떨어진 그 축선에 있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창동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일대에다가 그 우수한 병원 같은 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 기능이 강화된 그것과 연계된 또 하나의 생산 기지가 인근에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 생산의 인근 기지로서 가장 최적지를 저희는 장암동 일대에 40만 입방미터 정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같이 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기능만 가지고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 기능이 같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노원구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생산 기능을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말씀을 들면 들을수록 이게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않습니다. 번째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노원구에 있는 그 도봉의 그 창동 기지 차량의 그 메디컬 클러스터가 아마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 의료기관이 들어가는 거랑 그다음에 장암동에 지금 그 기지에 도봉 차량 기지에 그 한 축을 해서 그 메디컬 센터를 짓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인간성은 좀 없다는 부분. 메디컬 센터가 아니고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 한쪽에서 개인적인 연구 생각은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연구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 기능들을 그 연계시키게 돼 가게 예,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인조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시장님, 요번에 이제 12월 23일, 12월 27일 날 2023년 12월 17일 날 의정부시와 노원구와 협의를 했고 지금 시장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동의를 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맞죠? 그러면 일전에 얘기했던 그 상생지원금 500억을 그쪽에 노원구와 서울시와 노원구가 제시를 받은 겁니까? 아직 그런 것까지 논의할 그런 단계도 아니고요. 현재 단계로는 그 군부대가 있었던 그 땅에 대해서 과연 그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이 이전하는 걸 동의할지 여부도 판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경찰청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노원구에서 설득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가 봅니다만 경찰청은 아직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얼마를 몇백억을 뭐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시기상조도 한참. 그러니까 그에 대가로 500억 원에 대한 대가에 대한 상생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까? 예, 서로 각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그게 글로 가게 된다면 근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어떻든 그 장암동의 장암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직 지금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죠? 협의 단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제든지 협의를 파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 시장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동에 도봉면허 시험장이 이전됐을 때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저건 이제 시간이 제한되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 가중과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굉장히 혼재된다라는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정부 지금 IC 나들목이죠.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 나가는 나들목, 그리고 의정부 시민 차량, 양주 차량, 호천 차량 이런 차량들이 직결되는 지역이란 말이죠. 시장님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부분이 노원역에서 의정부로 가는 방향인데 우측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시장님이 협의하고 동의했던 장암동 이전 부지 도봉면허 시험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측으로 들어가는 4차선 끝을 보면은 의정부 IC 나들목 구간으로 가는 공간인데 제가 지난주 현장을 답사해 봤더니 그 입구 도봉면허 시험장에 들어가는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들목까지 불과 200에서 2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교통 혼잡과 지금 경찰청도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게 할 텐데 교통 영향 평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시에서 먼저 이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 도면만 보고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시설이 들어갔을 때 교통 혼잡도가 더 유발되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보완책이 있느냐 등등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논의할 단계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이곳이 하나의 대상지로 거론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갖고 계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락 1, 2단지를 보면서 핵심의 본질은 그 옆에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보완이나 그것보다는 현재 행정불편, 생활불편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본질적인 문제고 다른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파생되는 교통의 혼잡 유발 같은 것들은 머리를 맞대면 다른 해결책은 있을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현재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겪게 되는 행정불편, 생활불편 이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의회가 같이 함께 저희가 다뤄야 될 시점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본질은 본질으로 들어가야지 자꾸 우회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시장님.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도봉면허 시험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굳이 그 장암동 1, 2단지,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 분들에게도 문제점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 불편, 행정 불편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그러니까 본질은 본질로 저는 접근을 알겠습니다. 해야지 우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회적인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우회적으로 도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시장님. 그 지금 도봉면허 시험장 아니 이 시험 말고요, 그 리버시티 단지 있는 사진이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됐을 때 바로 코앞으로 리버시티 206동과 207동이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만약 이곳을 거주한다 하더라도 내 코앞에 기피 시설인 도봉면허 시험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저도 굉장히 반대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도 시장님 그 사는 바로 아파트에 면허 시험장 들어서면은 환영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논의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건물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동선을 어떻게 짜느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을 때 그때 논의가 시작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겁니다. 뭐냐면 그 시장님께서 그 도봉면허 시험장을 무리해서 아직 협의 단계이고 최종적인 결정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이 아직 협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도봉면허 시험장을 다시 또 장암동에 아픈 기억을 소환해서 이전시킨다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분들 굉장히 의아하지 않을까 보여져서 좀 다시 한번 이제 원론적인 질문, 아껴뒀던 질문을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암동 근처에 이제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끝까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지까지 이끌어냈는데 장암동의 군부대 이전 부지는 도봉면허 시험장에 대해서는 유치가 협의를 하고 동의까지 했던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된다는 식의 그 일관적이지 않은 그 행정 방식, 이거는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토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어떤 뒷면에 배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암동 주변에는 앞으로 일자리를 위해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입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의정부에 저렇게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땅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땅에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편이 산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다르게 활용 가치가 없는 땅에 이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는 자체가 저는 수락리버 1, 2단지 주민들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제일 그 부분이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써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논의를 하고 토지에 대해서 이용 가치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관점 속에서 문제를 접근해 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제 막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노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니까 그 단계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민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시 행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민분들의 아마 행정적인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지방자치법 제44조, 47조 제8호에 근거 1항 제8호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 없이 이런 권리를 부담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의 무효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어떤 행정들은 이제 깜깜이 행정,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깜깜이 행정이 있고 또는 노원과는 짬짬이 행정 또는 일방적 행정,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님의 어떤 그 행정에 있어서 비판 아닌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어떻습니까? 짬짬이 어느 단계 갔을 때 짬짬이 깜깜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이웃 간의 땅을 살 때도 일단 그 땅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노원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니까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모두가 그때부터 논의가 되고 시작한다면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시집행부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하고 상의하려면 최소한이라도 논의가 될 만한 건너기가 있어야지 상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계까지 되지 않았는데 깜깜이다, 뭐 혼자 감춰놓고 간다, 뭐 이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예, 좀 더 시민들 앞에 좀 더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협의 단계라는 부분이 마지막 그 불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정부 장암동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아마 협의 단계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약에 대한 파기 및
철회를 할 수 있을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아까 IC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청 그 관계자들 볼 수 있도록 자 경찰청 관계자들 한번 이 사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이전 부지에 있는 바로 그 나들목 의정부시 나들목 방향으로 200에서 250m 부분에 운전면허 시험장에 들어가면 교통영향 평가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김지호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시정에 관한 질문 제4항에 따라 1문 1답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과 답변 시간이 4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 보충 질문 때 질문하시기 바라며 1분 이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공단 측과 경찰청도 이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장님과 제5차 시정질의를 통해 첫째, 의정부시 국제 빙상장 유치 포기로 의정부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빙상의 메카 도시 의정부의 위상이 실추된 현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둘째, 향후 집행부는 의정부시의 지역 경제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둘째,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협의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근거 시의의 동의 없는 협의로 무효라 판단되며 시장도 서울시 노원구와 협의를 파기하시고 동의를 철회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장암동 내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이 이전되지 않도록